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의 지난달 무역 수지가 2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울산과 충남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집계 결과 경남의 지난달 수출액은 3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고 수입은 1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6.6% 감소했습니다. 올해 경남의 무역수지 누적액은 239억 6천만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식당이나 마트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때를 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손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의 한 식당.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식당은 놀이터가 됐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민폐일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방이 있는 식당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란을 방치하지 않는 부모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갑질이라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21개월 정도 되면서 자기 주장이 되게 심해졌어요. 갑자기 때도 심해지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당황하거나 창피하다고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거나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조금만 더 들어누워서 내가 조금 힘들게 이렇게 감정 싸움을 하면 우리 엄마가 들어줄 거거든. 그 자리에서 혼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이도 체면이 있어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는 공간에 가서 아이와 둘만 이렇게 뭔가의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요, 아이들에게 그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아이의 눈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짧게 명확한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대응이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훈육을 하면서 아이의 다른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되고 훈육을 남발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올 한 해 경남에는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에서 다양한 현안이 많았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갈등과 이에 따른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을 송현준 기자가 되짚어봅니다. 올해 경남의 가장 큰 이슈는 무상급식 중단이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무라며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이 중단됐습니다. 북유럽 사회보장체계가 그게 맞느냐. 그게 우선 맞지 않다는 게 우선 말씀을. 학부모들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고 엄마들이 지금 집에서 이 지원비 때문에 화를 굉장히 많이 낸대요. 화를 많이 내고 애들도 화가 많이 났어요.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홍준표 도지사와 면담하고 도의회도 중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8달을 끌던 무상급식 사태는 지난달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만나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잘 들리도록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일정한 희망을 거기에 제가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갈등 속에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됐고 보수 진영에서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에 나서는 등 도민 여론이 양분됐습니다. 두 기관장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현재대로 진행될 경우 선관위는 내년 총선 이후 주민 소환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주민 소환 운동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카이와 KF-X 개발 목표인 2025년까지 시제기 6대를 생산한다는 계약을 오는 28일쯤 맺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F-X 사업단은 7, 80명 규모로 외부 전문가 등을 영입해 내년 1월 1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창원 서울 간 왕복 운행이 성공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17일 소형 전기차로 환경부의 급속 충전소 6곳을 거치며 창원에서 서울까지 주행한 결과 시간은 5시간, 전기료는 8,000원이 소요됐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내년에 고성능 전기차가 출시되고 충전시설이 확충되면 4시간대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5월에 경남 지역 학교 운동장 20군데에서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발견됐는데요.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 친환경 운동장으로 공사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대부분 완공된다고 합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던 이 학교는 지난달 굵은 모래를 깐 운동장으로 교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살짝 더러운 느낌도 들고 쓸릴 때 되게 아팠는데 이번에는 좀 부드럽고. 지난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던 인조잔디 운동장은 비가 와도 사용할 수 있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에서 경남 지역 학교 20곳의 인조잔디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교육청은 약 50억 원을 들여 운동장 교체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15곳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알갱이가 조금 굵은 마사토 흙을 깔고 최상층에는 가장 부드러운 규사토를 또 깔았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굵은 모래와 천연잔디, 우레탄 트랙으로 구성된 운동장은 지난해부터 경남교육청이 친환경 힐링 운동장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교체 시기가 도래된 인조 잔디 운동장을 친환경 힐링 운동장으로 조성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 학교 운동장 990곳 가운데 인조잔디 운동장은 120여 곳. 이 가운데 3분의 2는 5년이 넘어 교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성탄절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과 내일 눈비 예보는 없지만 추위 대비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까지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은 계속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주보다는 한층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줄어들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연일 아침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창녕 영하 2도, 밀양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동안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어제보다는 한층 추워지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영하권을 유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집 밖을 나선다면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낮 동안에는 사천 12도, 산청은 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능형 전력망 서버 분야 국제공인시험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인정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전력망 내 고장이나 감시 역할을 하는 서버 기능의 사전시험을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에서 시험평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지능형 전력망 서버 국제공인 인증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단 2곳뿐입니다. 검찰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전수명 창원시 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시의원 신분으로 여직원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히고 성폭력 프로그램 5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거제 해양 플랜트 산단 조성 건설 투자자 제공모에서 SK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응모했습니다. 거제시는 건설 투자자 사업 제안서 제출 마감 결과 SK건설과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실수요자, 금융건설사가 손잡고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의 국가 산단입니다. KBS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